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승리하는 그날까지. 안녕하십니까, 알뜰맨입니다. 오늘도 시장 따라잡기 빠르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리의 급증과 바이든 대통령의 1주년 기념 기자회견이 시장에 부담을 주었습니다. 다우는 마이너스 0.96% 하락, S&P 500은 마이너스 0.7% 하락, 나스닥은 마이너스 1.15% 하락, 원달러는 1188.53원으로 마이너스 0.39% 하락하고, 빅스 지수는 4.65% 상승, MSCI 코리아 ETF 지수는 1.12% 상승, 2년물 국채금리는 2.54% 상승, 10년물 국채금리는 마이너스 1.47% 하락, 30년물 국채금리는 마이너스 1.55% 하락을 했습니다. 어려운 장세에도 호실적주들은 강세를 보였습니다. 소피는 은행 지주회사가 되기 위해서 오랫동안 기다려온 규제 승인을 받았는데요. 소피는 지난해 발표한 캘리포니아 지역 사회 대출 기관인 골든 퍼시픽 뱅크롭을 인수하고 은행 자회사를 소피은행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소식에 13.7% 상승을 하게 되었습니다. 모건스탠리는 예상보다 높은 주당 순이익이 발표가 되면서 1.8% 상승하는 부분을 보여주었습니다. P&G는 주당 1.66달러를 보고를 했는데 이 예상치보다 1센트를 상회를 했다라는 부분에 힘입어서 3.4%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US 뱅크롭은 실적 컨센서스가 하회되면서 마이너스 7.8% 하락을 했고요. 스테이트 스트리트 같은 경우에는 매출 수익 같은 경우에는 예상치보다 나은 결과를 낳았지만 팩트셋의 스트리트 어카운트에 따르면 서비스 수수료로 인한 회사 수익이 분석가의 기대보다는 낮았다. 그리고 올해 CEO의 은퇴 소식도 있다라는 부분을 발표하면서 마이너스 7.1% 하락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수요일날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긴축 통화 정책을 시작하고 중앙은행이 코로나 팬데믹으로부터 경제를 보호하기 위해 사용한 이지머니 정책을 완화하려는 움직임을 지지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우리 경제의 강세와 최근 물가 상승 속도를 고려할 때 파월 연준 의장이 지적한 것처럼 지금 필요한 지원을 재조정하는 것이 적절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한 연준의 독립성을 존중합니다 라는 말까지 했습니다. 바이든의 발언은 정책 이반자들이 정책을 얼마나 빨리 긴축할지 논의하는 연준의 FOMC 회의 일주일 전에 나온 것입니다. 때문에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시장이 FOMC 일주일 전에 이런 얘기가 나오면은 연준이 정말 매파적인 정책을 펼칠 수밖에 없겠구나 라는 생각이 시장에 녹아들었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투자자들이 연준의 보다 공격적인 긴축의 조치의 가능성에 대비함에 따라서 상승된 국채 수익률이 시장을 괴롭혔습니다. 미국 10년물 국채 수익률은 수요일날 일찍 1.9%를 넘어섰으며 이는 2019년도 12월 이후에 최고 수준으로 도달했습니다. 10년물 국채금리는 약 1.5%에서 연초 시작을 했습니다. 인플레이션의 위협에 벗어나기 위해서 금리를 6%까지 올려야 된다라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인터랙티브 브로커스의 설립자인 토머스 피터피 같은 경우에는 인플레이션 곡선 뒤에 있는 연준의 금리 인상에 대해 걱정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연준이 금리를 1% 또는 2%까지 인상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높은 금리가 걱정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인플레이션은 7%입니다. 그런데 1% 또는 2%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들이 정말로 인플레이션을 멈추고 싶다면 그들은 4%, 5% 혹은 6%까지 금리를 인상해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경제학자들은 연준이 3월 회의에서 하이킹 사이클을 시작하여서 2022년도에 총 4번의 인상을 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그들은 2023년도에 추가로 3번, 2024년도에 3번 인상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시장은 현재 비슷한 속도로 긴축의 가격을 책정하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골드만삭스의 벤 스나이더 전략가는 2022년도에는 더 적은 수의 총 인상이 예상된다 라고 말을 했고, 핌코 포트폴리오 매니저 에린 브라운 같은 경우에는 지난 1년 동안 확실히 본 것보다 2022년도에 더 많은 변동성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러한 투자 심리는 위험자산인 주식시장에 좋지 못한 영향을 주었습니다. 나스닥 지수는 지난해 11월 22일 기록한 52주 최고점 대비 10% 이상 하락을 하면서 기술적 조정 국면에 진입했습니다. 나스닥 지수가 조정 국면에 들어선 것은 지난해 3월 8일 이후에 약 10개월 만에 처음입니다. 전문가들은 시장 전반적으로 위험 심리가 훼손되었고
나스닥 지수가 조정 국면에 진입한 만큼 한동안 기술적인 조정세가 나타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펀드 스트랩 마크 뉴턴 수석 기술 전략가는 시장이 공포에 질렸다는 증거를 보고 있다며 나스닥 지수가 저점에 가까워지고는 있지만 아직 저점에 다다른 것은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는 나스닥 지수가 지난해 10월 저점 수준까지 추가 하락할 수 있다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브라이언 오렐리 시장 전략 책임자는 확실히 시장은 지금 긴장한 상태에 있다며 최근 주식시장의 변동성은 중앙은행들이 인플레이션에 얼마나 공격적으로 대응하느냐에 대한 문제에 따른 결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시카고 상품거래소 CME 패드워치에 따르면 연방기금 금리 선물 시장은 올해 3월 연준이 금리 인상을 할 가능성을 97.1%로 내다봤습니다. 어제 대비해서 0.1% 상승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월물 서부 텍사스산 원유 WTI 가격은 전장 가격 대비 1.53달러 상승한 배럴당 86.96달러 1.79%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어제 우크라이나 공격의 위협과 예멘 반군의 후티 UAE 석유시설 공격으로 지정학적 리스크가 확대된 데 이어서 이날은 이라크에서 터키로 가는 원유 송유관 이 파이프라인의 폭발 소식까지 전해지면서 원유 시장은 수급 불균형 우려에 주목을 하게 되었습니다. 터키의 파이프라인 폭발은 공격 때문이 아니며 파이프라인 가동이 재개되었다라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를 했습니다. 파이프라인 폭발로 인해서 원유 선물은 7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국제에너지기구 IEA가 이날 월간 보고서에서 2022년도 원유 수요가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을 높인 점도 유가를 끌어올렸습니다. 2022년도 원유 수요 증가 전망은 하루 20만 배럴 증가한 330만 배럴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2021년도 수요 전망 역시 하루 20만 배럴 증가한 550만 배럴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CMC 마켓츠의 마이클 휴슨 수석 시장 애널리스트는 지정학적 긴장이 유가 하단을 지지하는 역할을 하면서 브렌트유와 WTI 가격이 7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면서 이라크와 터키 사이의 일시적인 파이프 중단은 유가 이야기에 대한 복잡성을 추가하고 시장을 긴장 상태로 유지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10시 43분 기준으로 코스피는 마이너스 0.01% 하락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코스닥은 0.62% 상승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장 초반보다는 하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지금 현재 기간이 방어 중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승률에 대한 부분을 보면은 오늘 장이 역시나 안 좋다라고 생각이 되는 게 오늘 상장한 오토엔에 대해서 신규 상장주로서 주목을 받으면서 상한가를 치고 있다라는 부분을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신고가에는 DY와 맘스터치, 젠백스지오, 이녹스 첨단 소재 등으로 보시면 되겠는데 특히나 맘스터치 같은 경우에는 전일 자사주 매입에 대한 부분이 공시에 나오면서 주목을 받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외국인 순매수 상위로는 1위는 SK하이닉스, 2위는 셀트리온, 3위는 하나금융지주, 4위는 KB금융, 5위는 SK바이오사이언스 등이었습니다. 외국인 순매도 상위 부분은 1위는 네이버, 2위는 삼성전기, 3위는 SKI테크놀로지, 4위는 LG화학, 5위는 포스코 순이었습니다. 확실히 외국인들이 금융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는 부분은 빼놓지 않고 체크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간 순매수 상위 종목입니다. 1위가 LG이노텍, 2위가 NC소프트, 3위가 포스코, 4위가 SK이노베이션, 5위는 하나솔루션에 대한 부분이었고요. 기간 순매도 상위는 1위는 삼성전자, 2위는 현대차, 3위는 크래프톤, 4위는 기아, 5위는 SK하이닉스 순이었습니다. 시장은 인플레이션 우려가 가속화되고 있고 바이든 대통령이 연준을 지지한다라는 언급 등으로 인해서 강한 금리 인상이 진행될 것이다라는 부분에서 긴장감을 표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기다가 원유 가격이 지정학적 리스크와 수요에 대한 부분이 맞물리면서 최고치로 올라감으로 인해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는 더욱 가속화되고 있고 이러한 상황에서 금리 인상의 깊이가 6%까지 가야 된다라는 언급까지도 나오고 있어서 시장이 어려운 부분을 맞이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누차 말씀드렸고 어제 주식 상황에서도 보여졌듯이 이런 어려운 장에서도 실적들이 좋은 주식들은 시장과 상관없이 상승하는 흐름을 보여주었습니다. 우리 시장도 공격적으로 지금 현재 진입하기보다는 실적에 대해 체크를 하고 FOMC 회의가 종료된 후 방향성에 대해 확인을 한 다음 대응에 대해 고민을 해도 늦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어려운 장입니다.
여러분들 꼭 성투하시길 바라겠고요. 오늘 내용 괜찮았다 생각되시는 분들은 하단의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눌러주시면 제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